음, 뭐라? 지금 할때 학교에 못 나가서 이거 내용을 몰라요. 괜찮아, 읽으면 돼. 안 길어. 음,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로 나왔죠? 거기가 보면 네, 60페이지죠. 잠깐만요. 토의는 지나가고 여기 봅시다. 자, 따라옵니다. 자, 요약이라고 하는 건 어, 글에 쓰여진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약하는 들. 자, 요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글의 유형에 따라, 자, 유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류입니다. 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요약한다. 여기 보시면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야기 글이라고 할 때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글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야기하는 글은 소설이죠.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 우리가 문학이 아닌 글, 그래서 비자를 써가지고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비문학이라고 불러요. 이런 글들은 보통, 이런 글들은 보통 3단 구성을 띱니다. 처음, 중간, 끝. 요거는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설명입니다. 정보를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주장하는 글은 뭐가 목적일까요? 자, 설득하기가 목적입니다. 네, 맞아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그걸 토대로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이고 핵심 정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걸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주장하는 글은 주장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설득되지 않거든요. 펜 안 나와? 네. 뭐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주장과 근거가 중요해요. 주장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자, 좀만 더 가보죠. 소설은요, 스토리예요. 사람이 주인공이나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사건을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인물들이 모여서 사건을 벌이는데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벌이는지 시간과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배경은요. 시간과 장소예요. 등으로 이야기 글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자, 요런 세 가지를 우리가 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가 변하는 것에 따라 사건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서 정리합니다. 요약하는 거예요. 자,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요.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 보통 3단 구성을 띱니다. 처음, 중간,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설명하는 글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주장하는 글은 그 3단 구성의 명칭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론이라는 게, 이 론이라는 게 주장이란 뜻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비문학적인 글은요, 단락별 내용을,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글의 구조, 3단 구조를 고려해서 정리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잘 정리하면 돼요. 자, 독자의 상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똑같은 글이더라도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자,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요약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흥미 때문에 잠깐 기분 전환하거나 시간 정도 해소하려고 읽는다면 그렇게까지 딥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네 가지 규칙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자, 어떻게 요약하느냐? 선택하기. 자, 선택하기는 뭘 선택합니까? 중심 문장을 선택합니다. 삭제하기. 덜 중요하자. 반복적인 내용 빼고요. 요약할 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빼고요. 구체적 사례를 든 것도 뺍니다.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바꿉니다.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축구, 농구, 야구를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걸 묶어서 운동이라고 바꾸는. 때로는 중심 문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심 문장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든다. 재구성하기. 이 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선택, 중심 문장,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사례는 삭제. 채은이 복 듣고 있니? 여기 이때는 가려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자, 똑바로 앉아서 봐봐. 자, 일반화 한다는 건 하위의 것들을 상위의 것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자, 재구성하는 건 새로 중심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글을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라고 얘기해요. 인과는 원인의 인, 결과의 가짜입니다. 자,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원인은 뭐뭐시 이게 구조가 좀 다릅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데 자, 왜냐하면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때문이다가 따라와요. 그러면 앞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문장에서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이다 나오면 여기가 뭐야? 아 지금 보고 있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왜냐함으로 연결되면 앞에 게 결과 뒤에 게 때문이다 걸린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뭐 따라서 그러므로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그 앞 문장이랑 비교해 보면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결과고요. 왜 이래 이거? 앞에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한다는, 여기 요약한다는 거고요.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항상 뭘 분석해 줘야 되냐면 원인을 분석해 줘야 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 문제가 뭘로 일어난 거예요? 결과로서 일어난 거죠. 그럴 때 하나 더.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뭡니까? 이럴 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 이해되겠니? 아진아, 왜 수업 나가니까 졸아, 이렇게. 자, 비교랑 대조입니다. 근데 비교 대조를 하나로 묶었는데, 이와 달리 반면에 한편, 그렇지만, 한편보다는
한편보다는. 요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편은 아닐 수도 있고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요. 나열은 첫째, 둘째, 셋째. 요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요약은. 인과야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죠. 비교대조의 경우는 내용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우리가 공통점을 비교라고 얘기하고요. 저거 봐. 차이점을 대조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줘라. 어떡하지? 뭐 먹을 거 없나? 음료수라도 가져와서 마셔. 있어? 야, 정신 차려. 자, 공통 개념.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공통 개념은 아마도 상위 개념 같은 거겠죠. 이제 창문을 닫았는데요. 창문은 저기 무조건 닫혀 있어. 아크릴로 대놓은 거야. 모습만 저렇게 열려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아예 막아놨어. 저걸 왜 저렇게 못 닫냐면 저것 때문에 에어컨 호스 때문에 열어놓고 한 거야. 자, 여기 딸린 문제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봐봐. 소설이면 그냥 좀 재밌을 텐데 소설은 아니라서. 자, 봅시다. 금방 풀리죠? 1번은 뭐예요? 목적 그리고 구조를 고려해서 3번은 2번은 뭐예요? 답이 4번이죠? 응? 쏘리. 네, 난 모든 과목이라는 게 여기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네? 아, 문장을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3번 아닌가요? 예로 든 내용, 그건 수학. 3번. 몇 번으로 잡지? 4번은 아니고. 네, 1번도 2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뺐어. 사례. 요 얘를 뺀 거니까 3번으로 갑시다. 자, 그럼 3번의 답은 뭐예요? 여기 때문에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앞에 게 원인, 뒤가 결과.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는 뭐라고?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자,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감정 연습을 시작합니다. 자,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정보 전달입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죠. 단락별 중심 내용 정리합니다. 추상적인 감정의 개념인 감정을 세부적으로 나열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감정을 세부적으로 나열했다. 그래서 내용 어렵진 않죠. 갑시다. 아침부터 좋지 않은 날 학교에서 나에게 실수로 부딪힌 친구에게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 억울, 짜증 가운데 무엇일까요? 화가 날 때 느끼는 비슷한 듯 다른 세 감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노, 억울, 짜증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 화가 날 때 느끼는 감정, 부정적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면 되죠. 분노, 억울, 짜증은 화가 날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다 정도. 자, 여기 봅시다. 내용 정리된 거.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억울, 짜증을 예를 들면서 앞으로 소개할 감정,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 대상을 화제라 그래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또 가보죠. 첫째, 분노입니다. 첫째, 이런 것들 뭐 할 때 쓴다? 나열할 때 씁니다. 정보. 첫째가, 그럼 분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나와요? 둘째는 억울. 셋째는 짜증나. 자, 볼게. 빨리 가볼게. 분노는 잘못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이다. 이게 뭐야? 분노라는 감정의 정의. 개념 설명이에요. 중심 내용입니다. 자, 누구랑 싸웁니까? 잘못한 대상. 분노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한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대상이 분명하다는 특징. 자, 얘의 특징, 대상이 분명하다. 분노는 내가 그 대상에게 돌진하게 만들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기운을 뿜어내게 하죠.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모두 소진해서 푹 꺼지는 느낌. 기운을 다 써버려서 꺼지는 느낌이 든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싸우는 대상이 분명하다는데 두 번째 특징은 분노는 표현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소진되어 꺼지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 중심 문장 얘입니다. 얘들아, 아진아, 요거 있지, 요거. 요게 중심 내용이야. 얘, 채연아, 시험제 이거 나온다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얼굴을 보여야 뭘 열심히 듣는지 자는지 알지. 자, 여기 봐. 봐봐. 했어요. 오케이, 좋아. 여기. 좋았어. 여기. 자, 둘째 감정, 분노. 자, 억울이죠, 억울. 억울은 내 잘못이 아닌데 혼이 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것도 억울의 개념, 설명, 뜻풀이, 정의가 됩니다. 그릇을 깨트린 사람은 동생인데 살해예요. 아까 새치기 한 친구에게 화내는 거 분노였어요. 그다음 살해예요. 이것도 예시입니다. 부모님께 나에게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 상황.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내가 혼날 때입니다. 이럴 때 방에서 말문이 막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억울은 잘못이 없는 결백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여기도 이때 즉이라는 건요. 앞문장과 동일하게 연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 바꿔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혼이 나거나 공경에 처한 것. 요걸로 개념이. 중사 찬혁이 시간표가 안 맞는 네. 거야. 수요일날 8시 반이나 돼야 돼. 찬혁은 8시 반이나 돼야 돼. 오케이. 뭐지? 안 맞는 애들은 네, 할 수 그 없어. 시간표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못 돌리잖아. 8시 우리가 저기 그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 비웠어. 수요일 아무것도 없긴 하거든. 다 뺐으니까 앞에서 할 생각을 처음을 되긴 했는데 네. 근데 찬이가 5시부터 해. 저쪽 학원이. 사고 중이야. 아, 일단 한번 얘들하고 생각해서 얘기해봐봐. 네. 왜? 자, 갑시다. 요 어구를 설명하는 요거 외워야 돼. 왜냐면 단락별로 중심 문장이 뭐가 되는지. 첫 단락의 중심 내용은 얘네 가지고 정리합니다. 여기 분노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거 가지고 정리해요. 요약. 여기 억울의 감정은 맨 끝에 있는 문장 가지고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맨 끝에 있는 거.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자, 잘못이 없는을 뺐어요. 꾸며주는 말. 잘못이 없는과 결백하는 거의 같은 말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데 뺀다면 억울은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자, 셋째는 짜증입니다. 분노는 잘못한 대상이, 억울은 결백한 자신이 핵심이라면 짜증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이라면 나에게 실수로 부딪힌 친구에 심하게 화를 낼까요? 사례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냐라며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화를 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처럼 과민하게 화를 내고 나면 민망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과민하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짜증이다.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핵심 내용. 요게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 잘못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 분노입니다. 억울은 뭐예요? 결백한 사람이 모함을 받을 때, 자, 오해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 짜증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 과민하게, 너무나 민감하게. 그 다음,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은 세부적으로 뭐 했습니까? 서열도 나쁘진 않고요. 나열했다고 보면 되겠죠. 얘네들의 중간분의 중심 내용, 첫 번째 중심 내용 여기 짜증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죠. 얼마 안 남았어요. 더 갑시다. 이제부터 분노, 억울, 짜증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자, 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요 연결어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뭘 얘기할 거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감정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꾹 참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문장이랑 반대됩니다. 화를 내는 것의 장점도 있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목적이 있는 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오래 화를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지요. 할머니들이 화병이 났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화를 참아서 우울해지고 몸이 아픈 증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화라는 건 무조건 참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표출해서도 안 되는 거지. 화를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장점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의 장점,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요거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 너무 오래 참으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를 내는 정도가 적당하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력이나 욕설처럼 거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나의 화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래서 화가 나. 나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처럼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정도가 좋다. 자, 화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그럼 어떤 방법? 적당한 정도로 상대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라. 요게 바로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는 얼마? 요 정도. 요게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을 여기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신이니까 암기야. 이해됐지? 자, 다음. 몰랐어요. 여기. 요걸로 기억해 줘야 된다고.
여기 단락마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요걸로 기억해 주세요. 중심 내용을. 만약에 요 단락의 중심 문장을 이렇게 쓰면, 중심 내용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화를 너무 오래 차면 마음에 병이 생긴다. 중심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됐지?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군요. 그렇지만 화를 적당히 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벌컥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것. 이럴 때는 화를 내기 앞서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신호등을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 화가 난 상태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려는 화가 적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 요 정도 내가 자, 화를 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후회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해라? 내가 내려는 화가 적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것. 수준, 내가 화를 내려는 수준을 어떤지를 생각해 볼 것. 우리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어? 너네 격언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 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보통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빈칸 넣어볼까요? 화를 내는 것의 장점 뭐죠? 자, 스트레스를 좋아요. 줄여준다.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는 내 감정 상대가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러면 근데 누가 화내겠습니까? 화 안 내겠죠.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화의 적당한 정도라고 해도 되고 수준도 괜찮습니다. 그 티벳 달라이라마가 쓴 티벳에서 보세요. 야 무슨 오징어 냄새 나지 않니? 네. 근데 거기에서 쓴 얘기가 이런 게 있어. 화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린다. 화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신호등은 곧 파란불로 바뀌어요. 침착하게 생각하고 나서 신호가 바뀐 다음에 출발하면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게 대응하면 내가 느낀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와 타인, 곧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 자, 요게 중심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 더 갑니다. 빈칸 넣었죠?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일. 자, 전체 구조를 보면 처음 중간 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설명대상 부정적인 감정 세 가지 분노, 억울, 짜증을 제시해줬고요. 그것들의 각각의 개념들을 설명해줬어요. 자, 5, 6, 7에서 화를 내는 것에 뭐를 설명했죠? 장점과 화를 적당히 내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마지막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억지로만 참으면 병이 되니까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요하다. 10번까지 풀어보죠. 잠깐 문제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우리 요거 빈칸 좀만 더 나가봅시다. 자, 처음 세 가지, 자, 요게 중심 내용들이에요. 자,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개념을 설명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노, 억울, 짜증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자, 중간 이번에는 화를 내는 것의 장점과 화를 적당히, 적당히라고 쓸까? 적절이라고 할까? 자, 적당히 내는. 자,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 글을 쓰고자 한 화를 내지 말자가 아니에요, 주제는. 자, 이러한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다 중심 내용 다 정리한 거예요. 내 감정이다. 분노는 잘못한 내가 싸우려는 감정이고, 억울은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생기는 감정.
짜증은 화를 낼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자, 과민하게 화를 내는 것. 이게 다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뭐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화를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적절히 표현한다는 건 어느 정도냐? 적당한 정도는 내 감정을 상대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정도. 이때 화를 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내는 화가 적당한지 생각해 본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감정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다. 마지막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뭐가 날 때, 자 화가 날 때 느끼는 분노, 억울, 짜증과 같은 부정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 표현 안 하면 애들이 호구로 알아요. 호구로 합니다. 마지막 선택하기 뭐죠? 중심내요. 핵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내용이 핵심 정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 삭제하기는 뭐죠? 덜 중요하거나 반복된 내용, 구체적인 사연 제휴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내용은 아울러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바꾸고요. 중심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핵심 내용을 종합해서 자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어 요약합니다. 자 마지막 상황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하지 않은 거 억울한 거죠. 주로 살펴볼 문단은 몇 번째 번호를 이거 어떻게 찾았으니 몇 번째 문단이지? 13문단이었어요. 1, 3문단이었니? 좋아. 그래. 아닌가? 맞을걸요? 음. 자, 다음. 벌컥 화를 내는 동생에게 화를 적절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앞에 쭉 확인해 보면, 아니다, 6, 7? 7하고, 6, 7이겠네, 6, 7. 적당히 내는 정도랑 방법. 그래, 밑에 들어갈 거. 화가 날 때 느끼는 분열 감정 중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은 억울이죠? 억울은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화를 낼 때 적당히 내는 내 감정을 오케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는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가 나에 따라 요약한 내용은 서로 다른 까닭은 뭐냐?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읽기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읽기 목적에 따라 그래서 다른 내용을 뭐해서 다른 내용을 오케이 선택하여 뭐라고? 밖에 뭐라 그런 거야? 자, 그다음 읽기 목적에 따라 독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한다면 필요한 뭐를 네, 내용을 혹은 정보라고 해도 됩니다. 내용을이 되니까 정보로 들어갑시다.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중요하게 이거 아까 요약하는 방법 나왔었죠?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뭐 비교되죠. 첫째 둘째 나열입니다. 내용 사이의 공통점 빈칸에 넣을게요. 자, 문제 일부러 안 풀고 가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그 토요일 날 같이 만나서 같이 풉시다. 전래동화 민담 이야기입니다. 밥보섭도. 자, 그러면 여기
7번까지만 문제 풀어볼까요? 그리고 끝냅시다. 앞에 1번부터 아닌데?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겠네. 여기 풀고 끝내지. 61페이지에 1번부터 해서 음, 그걸 풀어봅시다. 61페이지 1번부터. 딸린 문제. 여기서 65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7문제, 12문제, 19문제네. 너 맞나? 네. 여러분님 보세요. 여기까지만 풉시다. 63페이지까지만. 네. 12문제만. 그 옆에 거 참고해서 보면서 풀어. 지금 풀기 책자만 끝낼게. 네. 61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바로바로 답 나올 거야. 몇 페이지까지 들어요? 63페이지. 끝하면 되겠니? 아주 기다려. 됐죠? 채연아 다 했어? 몇 번 풀고 있어? 응?
좋아. 좋아. 아진 다 풀었니? 됐어? 자, 채점하고 끝냅시다잉. 어디니, 왠지 답을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 5, 네. 2번에 1, 3번에 5, 채점하세요.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5,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5, 12번 적절하게. 질문. 나도 못 들었어요. 어디? 오류. 5, 6 못 들었다고? 5번에 3, 6번에 1. 질문. 틀린 거 있어? 두 개나 있는데. 뭘 틀렸니? 아니, 네. 7번은 조금 고민하다 틀린 거라 문제였는데, 음. 3번은 3번 분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분노는 여기 일일이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공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 자신의 잘못인데 오해를 받으면 나타나는 게 억울함인데 이것에 이러한 감정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어, 오히려 이 감정은 억울이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공경에 처했다. 1, 2, 3, 4도. 자, 1번에 5,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됐니? 질문. 다 맞췄어? 틀렸으면 질문해야지. 왜 틀렸는지 알겠어? 틀린 걸 확인해야지, 틀린 거. 됐어? 이름 써서 프린트 저 주고 가세요. 토요일 날 맞아, 진도 이어서 나오고. 토요일 날 11시에 오잖아. 어쩔 수 없어. 12시 안 돼요? 12시 반부터 수업이 따로 있어. 이게 기말고사까지. 하고 시간 너무. 응, 시작합니다. 수고했어. 아, 아직